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서부광역철도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횡성군이 2023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포항시가 포항 LPG 배관망 정보센터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가 고향사랑기부제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국내 관람객뿐 아니라 해외 방문객의 발길도 줄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시장의 주요 볼거리들을 소개드립니다. 크고 하얀 코끼리 조형물입니다. 코끼리에게 가장 중요한 코가 사라졌는데 직물로 감싸인 표면은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까지 줍니다. 기억 속 코끼리의 모습과 일견 거리가 있는 형태는 관람객을 당황케 합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제작한 코끼리의 모형은 세상을 보는 방식에도 다양성이 깃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 haven't heard about the artist before, but I like the project a lot. And it's a way of working with blind children, I think it was, and I like the feel of the sculpture system as well. 어두운 조명이 전시장으로 향하는 입구를 비추자 넓은 공간이 거대한 숲의 일부분으로 바뀝니다. 실제 흙과 잔디, 허공에 매달린 밧줄들은 관람객을 순식간에 아프리카의 한 정글 속으로 옮겨놓습니다.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후손과 조상을 다양한 색을 통해 상징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호주 출신 원로 작가의 회화 작품은 개인의 경험을 활용해 개인과 집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에너지를 담았고, 과테말라 출신 작가의 작품은 전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는 의례의 흔적을 통해 관람객을 하나로 묶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난주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를 주제로 개막한 제14회 광주 비엔날레가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막 사흘 만에 관람객 2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오직 비엔날레 관람을 위해 입국한 해외 방문객들도 줄여 높아진 광주 비엔날레의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to be here, and I came here because I am a PhD student in Taiwan, and my professor is Korean, and she invited me to come here to give a lecture so I came here, and then today this is the first time to be in Gwangju. 전 세계 79명의 작가가 참여해 300여 개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비엔날레는 오는 7월 9일까지 94일간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을 포함한 광주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서부광역철도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 생생한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9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서부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서부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마포구 홍대 입구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부천 대장까지 20분대에 연결하는 수도권 한강횡단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위촉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위원회 위원, 교통건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선출, 사업 추진 경과보고 등이 이뤄졌습니다. 국민들의 교통 접근성과 철도 개통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추진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참여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마포구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진되길 바랍니다. 꼭 이뤄냅시다. 화이팅!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성로를 방문해 상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성로를 방문해 최근 공실이 증가하고 주변 앵커 시설이 쇠퇴하는 등 약화된 동성로 상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매장과 공실상가 등을 둘러보면서 동성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은 동성로가 살아나야 대구가 산다며
동성로 전체를 리모델링해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25개국 30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그린에너지 엑스포는 솔라시티 대구 실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기업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 수요 기업도 대거 참여하는 국제 전시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는 태양광 모듈, 인버터, 태양광 구조물, 솔라루프 등 신재생 에너지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 전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진행되지 않았던 갈라디너 행사의 일환으로 네트워킹 파티를 열어 참가업체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한 그린에너지 어워드도 진행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8월 업무 협약 체결 이후 그동안 진행되어 온 협력 사업을 살펴보고 향후 진행될 협력 사업의 기본 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원 육령회는 이날 지난 겨울 개최됐던 동계사회공원 용인외대부고 캠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여름 개최 예정인 한국외대 영어 캠프를 비롯한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핵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연수원 건립을 공식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군은 동원 육령회와의 협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약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는 관내 경증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내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은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남부권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치매안심센터 본소에서, 북부권은 월요일과 목요일 진부면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치매안심센터 분소에서 운영됩니다. 쉼터 프로그램은 경증 치매 환자에게 치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인지 자극 훈련, 신체 활동, 원예 활동, 심리요법 등 전문적 인지 재활 프로그램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치매 환자가 쉼터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아 증상 악화를 막고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부양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조곡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농공단지 계획, 교통, 재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 공람 및 합동 설명회에 들어갔습니다. 조곡 농공단지는 횡성읍 조곡리 45-19번지 일원에 19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합니다. 주민공람은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투자유치과 및 횡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며 합동설명회는 4월 7일 조곡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군은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으로 관내 5개 농공단지의 분양률이 90%를 넘어선 만큼 조곡 농공단지가 적기 준공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3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관내 도시 지역의 귀농 희망자들이 귀농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4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둔내면 산채마을에서 실시됩니다. 올해는 도시민 5가구 8명이 참가하며 4월 3일 입교식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주요 작물 재배 기술, 수확물 관리,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관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귀농형 장기 실습형 사업이 이뤄지게 되고 특히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선배 참가자들이 실제 경험 또한 공유할 예정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8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은 총 3개 분야로 주거 환경과 근무 작업 환경, 공용시설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주거환경 분야는 기숙사 신축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근무작업 환경 분야는 기업의 노후화된 환경을 보수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용시설 분야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와 여름철 수해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충북도가 춘계 도로 정비에 나섭니다. 춘계 도로 정비는 도로 시설물을 점검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합니다. 주요 정비 사항으로는 포장 노면 정비와 배수 시설 정비,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춘계 도로 정비 추진 지침을 각 시군에 전달했고 정비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한 시군의 도지사 표창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충북도가 오는 5월 2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내국 법인과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텍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 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도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위텍스 사용자가 집중될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영남대학교 경산 캠퍼스에서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경북엔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영남대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본 센터는 영남대학교 자연계 식당동 3층을 리모델링해 도내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장 및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도 단위 최초 삼성전자와 연계한 창업 보육 공간입니다. C랩 아웃사이드 경북은 삼성전자가 운영해온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를 경북 지역으로 확대시켜 연간 도내 우수 스타트업 5개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프로그램으로 기업별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소기업 중앙회 주간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최우각 대구경북 중소기업 회장 등 중소기업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장진영 대구경북 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 대출을 해주는 공제사업기금 2차 보전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의 고금리 극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공제사업기금 2차 보전 지원 사업 또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만큼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빈틈없는 에너지 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에너지 소외 지역의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인 가운데 시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데요. 포항 LPG 배관망 정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6일 포항시는 흥해읍 일원에서 포항 LPG 배관망 정보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서는 정보센터 소개, 현판 제막식 등과 함께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포항 LPG 배관망 정보센터는 전문기관 위탁 관리를 통해 에너지 복지 사업이 완료된 23개의 마을과 향후 사업 완료 마을의 LPG 배관망 및 관련 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종합 관리하며 이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특히 포항 LPG 배관망 정보센터는 서울센터와 연계해 관리 매뉴얼에 따른 정기 수시 점검, 관제 모니터링 등으로 더욱 철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갖춥니다. 시는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LPG 배관망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최초로 최첨단 정보센터 종합 상황실을 설치한 만큼 에너지 복지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안전도시 포항의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9천여만 원을 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돈을 받은 민주당 의원이 20명에 이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 경선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 측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9,400만 원을 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 관련 사실이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이 20명, 당직자까지 더하면 최대 40명에 이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으로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며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돈으로 매표하는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민주당의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터진 검찰발 대형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지, 수사가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 쇼라고 봅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전 부총장의 일탈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상황을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킨 광주와 대구가 이번에는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이용 수요가 적다 보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예타 조사를 면제받는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원한 우정의 비가 세워진 지리산 자락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광주와 대구 두 도시가 쌍둥이법으로 준비해 여야의 찬성을 이끌어낸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국회에서 광주와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받아서 이 법을 어려움 속에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늘길을 여는데 성공한 광주와 대구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달빛 고속철도는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과거 진행됐던 달빛 고속철도 비용 편익 조사 결과가 통과 최소 기준인 0.7m라는 0.483에 그쳤다는 데 있습니다. 다행히 국토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정식 사업으로 포함되긴 했지만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를 전제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남북으로 이어진 구조를 동서로 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말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국회와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의 대표 봄꽃 축제인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축제라는 주제로 4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흥국사 산림공원과 영취산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산상음악회와 각종 체험 행사가 마련돼 영취산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여수시가 오동도 음악분수 운영을 재개합니다. 오동도 음악분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15분간 가동됩니다. 총 20곡의 음악에 맞춰 12종의 분수를 화려한 조명과 모양으로 연출해 여수시 대표 관광지인 오동도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여수항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에 3년 3개월 만에 첫 국제 크루즈선 실버 위스포호가 입항했습니다. 미국 유럽권 승객 등 680여 명을 태운 28,258톤급 국제 크루즈선 실버 위스퍼호는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오사카, 후쿠오카 등을 거쳐 여수항에 약 10시간가량 머문 뒤 일본 나가사키, 베푸 등을 거쳐 도쿄로 귀향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국제 크루즈 입항의 본격화에 따라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추진사항 보고회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실국장과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 1분기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확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가 1월에서 3월 3개월간 고향사랑기부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966명이 3억 1,4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자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1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525명, 50대 35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기부액인 500만 원을 납부한 인원은 총 22명입니다. 한편 지역별 기부 인원은 경기도가 4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60명, 경남 172명, 부산 131명 순이었습니다. 제주도는 공직자의 장애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상현실을 활용한 장애 인식 개선 체험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제주도 보조기기센터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휠체어 체험, 시각장애인 체험, 점자 체험, 맞춤형 보조기기 전시 체험, 장애 인식조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시청각 교육 위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해온 공직자들이 일상생활 속 장애인의 고충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4.19 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심사한 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되며 등재 시 우리나라는 모두 18건의 세계기록 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